안녕하세요. 도구119TV 김상우 훈련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입양 전 고려할 사항과 건강한 강아지 선택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이 얘기는 많이 공유돼서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셔서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인 유기견이 많이 줄었으면 합니다. 반려견을 입양한다는 것은 큰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강아지의 평생을 보호자가 밥도 챙겨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털이 안 엉키게 빗질도 하고 아이를 키우듯이 훈육과 훈련,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별거 아닌 생각이 들 정도로 강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 희생이 엄청 많습니다. 강아지는 다른 동물보다 아주 오랫동안 자세히 관찰하며 항상 보호자를 바라봅니다.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지능이 높은 편이라서 호기심도 많기에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면 화를 내는지, 무엇을 했을 때 주인이 기뻐하는지 바라보다 깨닫고 주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사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걸 알지만 입양을 해서 서로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고 있다면 강아지를 입양하는 건 더 어려운 선택이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이 높은 편이기에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감정도 다양합니다. 그중 외로움도 느낀다는 것이죠. 외로우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리불안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혼자이기에 못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혼자 살면서 운동량이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는 마리노이즈 금강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마다의 운동량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운동량을 채워주면서 집안 자기 방에서 얌전히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 편안하게 보호자를 기다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얌전하게 즐기게 됩니다. 혼자 살고 계시거나 혹은 가족과 같이 살더라도 다들 출근하고 학교를 가서 강아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인데 강아지가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훈육과 훈련이 자신이 없다면 입양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아지를 입양하시고 싶으신가요? 생각해야 할 것이 많지만 애견샵을 지나다가 너무 쉽게 충동적으로 입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선택이 유기견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동적으로 입양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성견이 되면 어느 정도 크는지와 운동량이 많은지 적은지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일단 간단하게 강아지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는 소형, 중형, 대형견으로 나뉩니다. 흔히 보이는 견들로 소형견엔 요크셔 테리어, 토이푸들, 치와와, 하얀색의 몰티즈, 중형견은 진돗개, 코커 스패니얼, 보더콜리, 시바, 미니어처 슈나우저, 대형견은 레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스탠다드 푸들, 말라뮤트 등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일단 집의 크기를 생각하셔서 강아지만의 공간을 얼마나 할당해 주실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적당한 크기의 강아지를 선택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소형견인 치와와나 말티즈 같은 경우 울타리 크기가 가로 세로 1m 정도만 돼도 강아지 집으로 적당합니다. 반려견을 처음으로 입양하시기로 하셨고 마음에 드는 견종을 생각해 봤는데 얼마나 클지 감이 안 오신다면 요즘 인터넷에 견종마다의 체고와 체중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기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운동량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강아지는 기능적 분류로 7그룹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구조견, 탐지견 등 사람을 돕는 사역견 그룹, 조력견, 하운드, 테리어 그룹의 사냥에 사용되는 그룹, 말이나 소, 양 등을 관리하고 몰아주는 목양견 등으로 이 그룹들은 운동량이 많습니다. 7그룹 중
토이 그룹이 보통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비교적 운동량이 적은 강아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이는 토이 그룹은 말티즈, 포메라이언, 파피옹, 치와와, 비숑, 퍼그, 요크셔 테리어 등등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여러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이 많으시다면 리트리버 같은 조렵견, 가축을 잘 몰아주게 발달한 보더콜리나 웰시코기도 좋겠지만 그냥 가벼운 걸음 정도의 산책이 좋으시다면 말티즈, 포메라이안, 치와와, 푸들같이 비교적 운동량이 적은 견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기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잘 선택돼야 여러분과 궁합이 맞아서 서로 더욱 행복하고 즐겁겠습니다. 다음 생각하실 부분은 미용 부분입니다. 장모종과 단모종인 털이 길거나 짧은 견종들, 그리고 곱슬거리는 푸들, 비숑 등이 있습니다. 장모종과 곱슬털을 가진 강아지들은 짧은 털을 가진 녀석들보다 미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합니다. 미용실에 맡긴다면 비용도 꽤나 나갑니다. 곱슬털의 장점은 털갈이가 거의 없고 빠지더라도 서로 엉켜서 둥글게 나와서 털이 여기저기 박히거나 옷에 덕지덕지 잘 안 붙는다는 것이죠. 단모종은 미용이 쉬울 수 있지만 단점은 빠지는 털이 눈에 잘 안 보이고 강아지가 소파 같은 데 올라가거나 검은색의 옷을 입고 조금 놀아주면 털이 여기저기 박혀 있고 옷에 덕지덕지 붙어서 찍찍이를 많이 활용하게 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많은 견종들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 개량한 후 같은 견종끼리 교배하여 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전적으로 고질적인 선천적 병이 있는 견종들이 있습니다. 닥스훈트 같이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녀석들은 디스크가 오기 십상이며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견들이 조심해야 하는 고관절 이형성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니즈나 퍼그 같은 코가 눌린 듯하게 평평한 견종은 선천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심합니다. 이런 견종은 보호자가 아무리 정성 들여 관리해도 나아지질 못하고 숨쉬는 것도 고통스러워하는 불쌍한 녀석들을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는 교배와 입양을 멈췄으면 하는 견종들입니다. 그리고 유전병은 아니지만 소형견인 토이그룹보다 작다는 티컵이라는 이상한 명칭이 붙은 강아지들입니다. 티컵 그룹은 세계 어디서도 인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덩치가 작고 약체 중에 약체를 골라서 교배를 시키고 자견이 나오면 먹이는 것도 사료할 개수를 셈해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서 강아지가 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학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티컵이라는 견들은 입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가 있으니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티컵이 아니면서 티컵이라고 속이는 것도 많습니다. 티컵이라고 입양해 왔는데 잘 먹이고 잘 키우다 보면 소형견 크기로 또는 그 이상으로 중형견인 크기로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끼 때 부족하게 억지로 안 먹여서 안 크다가 여러분에게 와서 병원도 다니고 영양을 충분히 주다 보면 유전적인 크기로 복원이 되는 것이죠. 크기가 복원되고 그나마 건강해지면 다행입니다. 대부분 영양 부족으로 약한 뼈로 태어나 골절, 슬개골탈구, 관절염, 치과질환, 저혈당증, 셀 수 없는 질환으로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게 지출돼서 경제적으로 골치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종 확정하고 입양할 때 건강 체크입니다. 전문 브리더가 아닌 애견샵에서 입양은 꼼꼼히 체크가 힘듭니다. 유전적으로나 관리부주의로 건강이 안 좋아 눈물이 많이 나고 눈곱이 심하거나 귀에서 항문에서 악취가 나도 매일 닦아내기 때문이죠. 판매자가 어찌할 수 없는 눈빛이 맑은지, 움직임이 명랑하고 활발한지도 보고 이빨을 보고 유치라도 고르게 잘 나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유치가 고르게 나와 있지 않거나 부정교합이 있거나 하면 영구치도 고르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유전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려견 선택 시 꼭 혈통이 있는 견종이 아니라도 괜찮고 도그시어 등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유기견 보호센터에 여러 번 들려보시고 여러 견들과 만나보고 그 중에 여러분과 맞고 성격 좋은 강아지를 입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믹스견이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똑똑한 강아지들도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한 생명을 데려와서 보호자가 되어 보살핀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이겠죠. 다음에는 미용하면서 훈육하기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